교수님, 예, 디폴트 신경망, 그만 수행을 딱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삼매에 든다든지 하면은, 디폴트 모드 신경망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스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수행에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선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곡선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하는 단계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잖아요. 수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거는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의 활성이 아니죠, 그거는. 그거를 중앙집행망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중앙집행망을 계속 사용하는 거다. 특히 알아차림, 중앙집행망이 이제 대상을 아는 것, 그걸 하는 게 중앙집행망인데, 알아차림도 결국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거고, 기본 모드 신경망은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담진치 네트워크가 약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담진치가 계속 약해져 가지 않을까. 저는 수행의 효과가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은 담진치를 약하게 하는 거는 그런 원리 때문에 약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이 됐다. 우리가 이제 오염이 된 것을 이제 정화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수행인데, 그럼 오염됐다는 것은 신경망 그걸로 봐서는 어떤 내각에서 신경망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오염이 됐다. 예, 그 번뇌잖아요. 번뇌도 마음이죠. 결국은. 음. 그 마음에 대한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번뇌에 해당되는 마음이 순수 어떤 정보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다. 제 앞에 지금, 고양이가 항상 요 앞에 있습니다. 예, 썰이거든요. 야, 썰, 하이 해라. 안녕? 어? 이 썰이가요, 아, 이, 나이가 이제 꽤 됐습니다. 8살인가 9살인가 꽤 됐어요. 어, 얘는 쟤한테 떨어지지를 안 합니다. 제가 오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재롱도 피우고 그래요. 고양이 재롱은 개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냥 옆에 와가지고 그냥 슬슬 이렇게 비비는 게 그게 재롱 뜨는 거 다예요. 몸을 이렇게 갖다 비벼요. 예. 예, 그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설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참깨라 그러는데 참깨는 저한테 절대로 잘 안 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쟤만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더구나 더 안 가요. 어머니한테 한번 처음에 맞아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때리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내주고 뭐 이런 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절대로 안 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 붙어서 하는데 이런 게 고양이로 봤을 때
할머니, 참깨로 봤을 때 할머니라는 그 순수 이미지, 순수 정보가 있고, 나를 때렸지 하는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같이 붙어가지고 기억이 된 거죠. 나를 때렸지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는 항상 순수 이미지에 함께 붙어가지고 따리를 들고 있다. DMN의 어떤 순수 이미지 회로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순수 정보라면은 이 초록색 신경회로에 연결돼 가지고 얼룩덜룩 탐진치로 물들이고 있다. 그걸 수행을 하면은 탐진치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떠올라오니까 탐진치는 수행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꾸 떠올라와 가지고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기억이 있으면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그게 자꾸 떠올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걸 점점 강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탐진치를 내가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삶인 것 같고,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 수행을 하는 그런 모드로 삶을 살아야 된다. 막상 수행을 하면은 탐진치가 적어도 약해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소멸된다고 하는 게 아마 그렇게 해서 소멸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신경망이 이래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생기죠. 신경망이 생긴던 신경망이 나중에 되면 그 신경망이 이제 변하다가도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걸로 되는 건가요? 그래 생각 유추할 수 있는가요? 처음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정보에 아주 순수한 그 대상만, 그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보통은 그 대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못 보잖아요. 이미 벌써 내가 갖고 있는 그 때를 묻혀 가지고 그 대상을 본다는 거고, 특히나 그 대상한테 내가 부정적으로 어떤 뭐 영향을 받았을 때는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한 정보가 강하게 거기에 붙어 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 뭐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번뇌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강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경망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할 수가 있는, 가소성이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꾸 사용하면은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허물어져 없어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그런 구조죠. 네. 그래서 뇌를 기능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가만히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망을 중앙집행망이라 그러고, 이 두 기능 신경망을 왔다 갔다 스위치 시켜주는 그런 신경망이 있다. 이거를 돌출자극 신경망이라고 한다. 돌출자극 탐지망,
이게 왜 돌출 자극 탐지망이냐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조금 넘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하는 거를 fMRI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왼쪽은 기본 모드 신경망 활성하는 것. 다음에 중앙관리 신경망 부위가 활성하는 것. 다음에 그 위쪽에는 세일리언스라는 게 돌출 자극, 돌출, 불룩 튀어나온 것,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거를 탐지하는 신경망입니다. 이게 스위치 신경망이 돼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죠.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작동할 때는 중앙관리신경망은 작동하지 않는 상반관계다, 안티코릴레이션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망상하면서 앞에 있는 나비를 날아가는 것을 본다든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는 망상이 안 되죠. 안 하죠. 망상할 때는 앞에 있는 뭐를 대상을 아는 게 또 안 되고요. 왔다 갔다 하나가 활동하면은 다른 하나는 활동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오른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맨 오른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활성을 하는 게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 내 부위들이고, 다음에 외부 대상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중앙집행망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하고 다른 뇌 부위죠. 예. 중앙집행망 뇌 부위가 있고 기본 모드 신경망 뇌 부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뇌 부위들의 활성을 스위치 시켜주는 뇌 부위도 또 따로 있다. 스위치망이라고 제가 이런 붙인 겁니다. 스위치 신경망. 영어로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이다 이런데, 세일리언스라는 게 뭐가 불쑥 튀어나온 것, 그러니까 돌출하는 것, 이게 세일리언스입니다. 저 돌출 자극 탐지 신경망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기능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스위치망이고요. 멍하니 있다가, 즉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을 하는 상태로 멍하니 공상망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펑 하고 들린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뇌 기능은 그 소리가 그게 뭘까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게 중앙집행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망상하고 있다가 펑 하는 소리가 뭐지 하고 그 소리를 분석하는 쪽으로 뇌 활동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기본 모드 신경망에서 중앙집행망으로 옮겨간다. 그 옮겨주는 신경망이 따로 있는데 그게 스위치 신경망이고, 그 스위치 신경망이 하는 일이 돌출 자극을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펑 하는 건 돌출하는 자극이잖아요. 그거를 탐지하는 신경망이단 말이에요. 그걸 탐지하고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스탑, 그다음에 중앙집행망이 활동해 하고 이렇게 옮겨준다. 멍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퍽 하고 뭐가 나타났다. 갑자기 토끼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금세 그 망상하는 데서부터 깨어나서 토끼가 저게 어디서 왔지 하고 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중앙집행망이 하는 거거든요. 토끼가 불쑥 돌출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돌출 자극 탐지망이다. 세일리언스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에서 뭐가 불쑥 튀어나온 것, 아주 독특하게 튀어나온 것, 이런 거를 탐지하는 그런 신경망이다.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과 중앙집행망을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 사실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기보다도 기본 모드 신경망에서 중앙집행망으로 가게 해준다. 중앙집행망에서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갈 때는 자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스위치망이 뭐를 특별한 걸 찾아가지고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행망의 활동이 잦아들면은 이게 뭐할 일이 없고 그냥 잦아든다는 거는 다시 또 그 나른한 상태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 모드 신경망에서 중앙집행망으로 올 때는 스위치망이 작동해가 이리 와 하고 바꾸어 주는 거고, 반대로는 스위치 신경망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들어간다. 할 일 없으니까, 밖에 대상에 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하고 중앙집행망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파란색이 중앙집행망 내부이고, 빨갛거나 노란색 부분이 기본 모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프에서 하늘색이 활동할 때 제일 앞쪽에 보면은 하늘색 중앙집행망이 활동할 때 보면은 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활성이 뚝 떨어지죠. 활성을 100%안 하지는 않겠지만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활성할 때 위로 올라갈 때 보면 하늘색이 뚝 떨어지죠. 한쪽이 활성하면은 한쪽이 활성하지 않는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돼가 망상할 때는 중앙관리망이 활성하지 않고, 바깥 대상을 보는 중앙관리망이 활성하면은 망상하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하지 않는 상반관계의 활성을 보인다.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간다. 두 부위가 서로 다른 부위를 표시를 한 겁니다.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뭐 한쪽이 전두엽 쪽에 있는 거라면 한쪽은 뒤쪽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이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같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기 때문에 안에 신경 다발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하나의 단위로. 활성이 증가할 때는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같이 감소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활동을 한다. 이런 겁니다. 달리 교수님, 표시해 놨는 질문 건데, 하나 해도 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를 보고 있다가 나비를 보면 그게 이제 나비로 전환이 되는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보통 공부할 때 왜 음악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예.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뇌가 하는 거는 공부했다, 음악 듣다, 공부했다, 음악 듣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기는 거죠. 주인은 한 번에 한 곳에밖에 못 준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예, 음악하고 예, 공부하고 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예,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예, 동시에 느껴지는데 동시에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근이 한 예, 찰나에는 하나만 포섭한다 이러잖아요. 의근이. 예. 그리고 예, 내과학적으로 봐도
그게 동시에는 안 되는 걸로 정확하게. 그럼 네. 어릴 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릴 때는 그게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스님 돼가지고 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명상을 많이 하는 그 뇌가 좀 변해서 그런지 그건 안 되더라고요. 뭘 틀어놓고 하는 거는 집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그게 습관화 아니겠습니까? 습관, 그 음악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을 틀어놔야지 공부가 된다 하는 그런 예, 설정도 있고 예, 하잖아요. 그거가 사실은 음악에 집중하지는 않겠죠. 음악은 뭔가 뭐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음악에 집중하는 한 공부는 안 될 테니까. 예. 음악이라는 거는 다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그 전에보다 훨씬, 어, 어릴 때보다는 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뇌의 어떤 기능 자체가 더 세밀해지거나 또 그 섬세해져서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나요? 아, 출가하고서의 그, 그 예. 스님 생활하면서는 급격하게 그거를 집중이 안 되는, 음악에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음악을 틀어놓고선 뭔가 책을 보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뇌 활성화나 뇌 기능 자체가 좀 더 세밀해지거나 그럴 수도 그렇게 있다고도 볼 수가 있나요? 집중하는 기능이 훨씬 더 발달을 했는 건 분명하겠죠. 네, 수행을 하면은요.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하는 거를 키우는 거가 분명히 그게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니까는요. 출가하시기 전에는 아마도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도 아마 맞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결론은 두 가지 경우는 뇌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작용이시라는 건 얘기죠.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작동 안 네, 되는 것은 분명하고, 어느 네, 한쪽 집중하는 내 기능이 네, 굉장히 발달을 이제 한 상태에서는, 그,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더 큰 방해가 아마 음, 되겠죠. 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안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반복되는 거니까 아마 넘어가겠습니다. 어, 왼쪽은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에 그 보초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 모드 신경망에 보초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초가 뭐 하느냐면은, 어, 보초라는 거 아시죠? 그죠? 밖에 뭐가 일어나는지 망보는 기능. 그러니까 기본 모드 신경망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를 다루는 거고, 중앙관리망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를 처리하는 신경망이잖아요. 그래, 내 마음 속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모드 신경망 가운데에 보초가 떡서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의 몸 바깥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이거를 보초서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망상을 하고 있다가도 밖에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다든가 뭐가 뭐 휙 나타났다든가 하면은 보초가 그거를 알고서 제일 먼저 알고서 기본 모드 신경망 전체한테 조용해. 밖에 지금 뭐가 나타나서 조용해.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다. 조용하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이 조용하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중앙관리망이 그다음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단,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보초라는 게, 요
PCC 가운데 posterior cingulate cortex 뒤 대상 피질, 요게 뒤 대상 피질이죠. 지금 앞쪽이고 뒤 대상 피질이고, 더 올라가면은 요 뒤 대상 피질 여기요. 전두엽의 벤트로미디알 쪽이고 뒤 대상 피질이고, 요 뒤 대상 피질 전두엽이고 뒤 대상 피질, 여기에 보면은요, 이 뒤 대상 피질이 사실은 여기 갈라져 가지고 뒤 대상 피질 중에 등 쪽, 도살 쪽이 있고 벤트랄, 배 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 대상 피질이 등 쪽 뒤 대상 피질, 배 쪽 뒤 대상 피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등 쪽 뒤 대상 피질이 중앙관리망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다. 더 위에 뇌 그림으로 보면은 DPCC, 도살 posterior cingulate cortex, 뒤 대상 피질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연결망은 중앙관리망입니다. 이 중앙관리망하고 뒤쪽, 등 쪽 뒤 대상 피질, DPCC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중앙관리망이 활성이 일어나면은 그게 DPPC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DPPC가 배 쪽으로 해 갖고 쭉 DMN으로 쫙 퍼진단 말이에요. 신호가. 야, 지금 밖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 DMN은 좀 조용해 하고 상반관계로 이 신호를 전해준다. 바깥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초서는 신경망이 있다. 이거를 등쪽 뒤대상 피질이라고, 그 대상 피질이 하는 기능이다. DMN이 이렇게 활성하고 있다가 바깥에 쿵 하면 DMN이 조용해지는 이유가, 요 중앙관리망하고 기본 모드 신경망을 연결해 주는 등쪽 뒤대상 피질이 있다. 근데 연결이 상반관계, 기능적으로 보면 상반관계로 연결이 된다. 중앙관리망이 활성이 있으면은,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이 잦아들게 된다. 그런 기능, 연결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다 좀 자세하게 오른쪽 네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PPC가 도살하고 벤트랄하고가 있는데, 도살 PPC가 인지 조절 신경망, 운동 조절 신경망, 감각 기능 신경망, 이게 전체가 이제 중앙 집행망이죠. 이 중앙 집행망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고, 이 PPC는 벤트럴 PPC하고를 통해 가지고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연결시켜 주는 것을 상반관계로 연결시켜 준다. 한쪽이 활성이 일어나면 한쪽이 활성을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집행망에 어떤 활성이 일어나면은 DMN이 활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꾸로는 안 하지 싶어요.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한다고 중앙집행망 너 조용해. 아마 이런 거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반대로 중앙집행망, 그 앞에 뭐가 쿵 소리가 난다든가, 앞에 뭐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하면은 망상하던 게 스톱 되겠죠. 그렇고, 왼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위에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보초하는 그런 기능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보다 더 자세하게는 요 등 쪽
뒤대상 피질은 돌출 자극 탐지망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다. 돌출 자극 신경망이 스위치 신경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신경망은 바깥에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탐지하는 신경망이니까 그거는 결국 중앙관리신경망이 활동을 한다는 거고, 중앙관리신경망하고 스위치신경망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돌출자극탐지망하고 DPPC하고가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돌출자극탐지망이 뭐를 탐지를 하면은 제가 설명이 좀 믹스가 됐나? 돌출자극탐지망 자체가 이제 참 스위치 신경망이죠. 이 스위치 신경망하고 DPPC하고가 연결이 잘 돼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중앙집행신경망하고 중앙관리망하고 DMN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을 DPPC라고 그랬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위치 신경망하고 DPPC하고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돌출자극 신경망이 그래서 활성을 하면은 DMN이 활성을 안 하게 되는 거고, 돌출자극 탐지망이 활성하게 되면은 중앙집행망이 따라서 같이 활성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요 스텝 와이즈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나중에 인지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다시 보면은요, 스위치 신경망이라는 게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요게 ACC, 아까는 PCC 얘기를 했는데 ACC는 대상 피질 가운데 앞쪽 부분, 안티어리어, ACC 부분하고 물론 요 레터럴, 도솔레터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RFIC라는 거, 이게 오른쪽, 오른쪽이죠.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프론트 인슐라 콜텍스, 이제 인슐라 쪽이거든요. 뇌섬 쪽, 요 뇌섬 쪽인데, 여기가, 특히 요 RFIC가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활성을 갖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든지, 앞에 뭐가 나타났다든지 하면은, 그게 물론 처음에는 소리를 분석하는 시각 피질로 가겠지만은, 거기서부터 인지를 하려면은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전두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그럴까, 거기에 제일 먼저 그 신호를 포섭하는 게 RFIC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돌출 탐지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왼쪽 보다가도 오른쪽이 훨씬 더 활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왼쪽도 오고 오른쪽으로도 신호가 오는데 오른쪽으로 훨씬 더 강한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쿵 나면은 제일 먼저 전전두엽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RFIC가 제일 먼저 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타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변 환경에 뭐가 나타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탐지하는 부분이 right front insular cortex가, 오른쪽 앞 뇌섬, 이렇게 되면 뇌섬, 인슐라가
내 섬이거든요. 내 섬, 콜텍스, 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든 소리가 들리든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아직까지 의식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의식은 전전두엽으로 들어가야지 의식이 일어난다고 보고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장 먼저 포섭되는 곳이 RFIC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 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활성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중앙지평망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활성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활성이 뚝 떨어질 때에 관여하는 것이 그 보초다. 기본 모드 신경망에 있는 DPPC 보초가 여기하고 요 스위치 신경망하고 DMN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망이 되고, 그래서 DMN이 조용해지고, 중앙지평망은 여기에서부터 스위치 신경망에서부터 중앙지평망 쪽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신호를, 외부에 뭐가 있다는 신호를 탐지해서 중앙지평망을 활성시켜주고 DMN을 조용하게 하는 거죠.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위냐까지 아는 거는 좀 어렵지만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망상하다가 앞에 뭐가 툭 튀어나오면은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텐션이, 주의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게 이런 뇌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론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끄달려 가지 않게 되는가. 끄달려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이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냅두지를 못한다. 자, 우리는 그 존재가 주는 스트레스에 끄달려 가게 돼 가지고 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끄달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자,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트레스 요인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돈이 없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고, 친구가 스트레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애인이 친구 스트레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 요인이고요. 스트레스 팩터고, 그 스트레스 팩터가 나를 괴롭히죠. 그러면은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어떤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요인을 이겨내는 내 마음의 힘,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런다. 그 스트레스는 결국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인은 그냥 거기에 있을 따름이죠. 그 요인이 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 따름이지. 왜? 존재에 끄달려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 안 끄달려 가서 안 만들면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안 끄달려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존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없애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제일 간단한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돈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또 될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거는 내가 없앨 수 없을 때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 팩터가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재는 없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없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알아차림이더라. 팔리어로 사띠, 알아차림이더라. 알아차림하면은 존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벗어날 수가 있고 출리를 할 수가 있다. 렛고 할 수가 있다. 그대로 냅둘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끄들려 가는 뇌를 만드는데 그 안 끄들려 가려면은 알아차림을 하면은 안 끄달려 가더라. 계속 그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집착이 가는데 그 집착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려면은 알아차림 하니까 떨어져 나올 수가 있더라. 이 알아차림 명상 수행을 해본 사람은 다 100% 동의를 하죠.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뭐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띠, 알아차림 수행을 해가지고, 사띠 파워를 키워보면은 내 마음, 내 행동, 이게 알아차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끄달려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다. 알아차림은 나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 아는 것, 그게 사띠인데, 저는 사띠를, 이 드론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머리 위에 드론을 띄워놓고, 야, 드론아, 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줘. 이런 기능을 하는 드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은 드론이, 너 지금 화내서, 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알아차림이다. 화가 날 때 알아차림 하게 되면은 화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거든요. 알아차림 못하면 화가 터지죠. 괴로운 거 마찬가지. 내가 괴로워한다는 거를 알면은, 내가 지금 괴로워해. 하고 떨어져 나와서 내가 왜 괴로워할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울한 거 마찬가지. 우울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울하게 빠진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으로 빠지게 된다. 내가 우울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우울해?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는 지혜라는 게 작동을 하겠죠. 그런 정도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참 곤란하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지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지혜가 보다 더
원만하고 좋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더 훌륭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최소한의 내가 괴로운 거를 알면은 괴로움에서부터 스톱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알아차림이 사띠고, 그 사띠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다, 마음 근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띠가 약하면은 망념에 빠져가지고 계속 공상망상에 빠져들면서 괴로운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공상망상에 빠졌다가도 사띠 파워가 크면은 금세 하고 현재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사띠 파워가 크면은 망념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 다 맞지마 니까에 다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설한 겁니다. 허리띠경, 협박경이라는데, 빨리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게 나온다고 부타팔라 스님이 가르치시거든요. 협박경, 혁대같이 이렇게 망령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기능이 있다. 그게 사띠다,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설을 하십니다. 사띠신경망이 알아차림 신경망이고, 그거는 알아차림도 인지죠. 인지. 아는 거니까 인지 신경망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차림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오감도 알아차림하고, 오감이 일어나면은 내가 뭐를 본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뭐를 만진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알아차림할 수가 있죠. 결국은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문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나의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망상공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 내 행동에 머무르게 하는 거는 알아차림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것이 마인드풀리스고, 마인드풀리스를 다시 역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챙김보다는 알아차림이 훨씬 조금 더 저는 뉘앙스가 좋다고 보고, 사실은 이 사띠를 마인드풀리스로 번역할 게 아니라 노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사띠를 노팅이라고 번역한다 하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노팅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목을 하는 거죠. 마인드풀하다, 마음적이다, 명사로 니스를 붙여서 마음적임,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적인 것이 무엇일까? 마음적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챙김이라 그러면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충실한, 마음적임, 마음챙김. 그 두 개는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마인드풀리스가 알아차림이다. 그거하고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띠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대상에 주목하는 거. 그게 알아차림이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를 아는 것. 마인드풀리스는 뭔가
수동적으로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띠는 알아차림, 영어로는 noting,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붓다바라 스님의 얘기고 노팅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경우가 인터넷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면은 알아차림 수행, 사띠 프랙티스를 해보면은 그 MBSR 같은 경우는 그 이 알아차림하는 대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알아차림 하잖아요. 오픈 포커싱, 포커스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마음속에 또 올라오면은 또 올라오는 대로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MBSR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윗바사나가 그렇다고 그러고, 윗바사나는 알아차림을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두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 근데 사띠는 딱 기준점을 두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코끝, 아니면 배, 호흡이 들고 날고 하는 것을 코끝에다 기준점을 두고 알아차림한다. 아니면 배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알아차림한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팅을 하는 거죠. 그게 사띠다. 윗바사나하고 사띠하고 다르다. 하나는 오픈하고 알아차림하는 거고, 하나는 포커스해서 알아차림하는 거. 오픈 모니터링, 포커스드 모니터링,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어로. 오픈 모니터링은 개방주의, 개방주목,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하는 것. 반면에 focused attention, focused monitoring은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알아차림하는 것, 사띠.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신경회로 쪽으로 돌아오면 알아차림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해당되는 신경회로가 있다. 자, 그 신경회로를 사띠 신경망이라 하자. 일단 여기까지. 사띠 신경회로망이 뭔지는 나중에 그 사띠 신경망이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알아차리는 것, 인지하는 것, cognition, cognition network, cognition control network이라 그럽니다. CCC, cognition control network의 일부다. cognition control network은 굉장히 큰 신경망으로 층계로 되어 있는 회로망인데, 그 한 층에 해당되는 것이 사띠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근육. 그걸 마음 근육이라고 하자. 사띠다. 사띠 파워를 키우는 것이 수행이다. 알아차림 수행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채팅창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일 위에 응무소주 이기심은 집착과 관련된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표상과 표상 없는 마음은 생기 자체와 원만 자체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가 우리 오강훈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좀, 이게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억무소주 이생기심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일종의 과정에 관한 건데, 이제 표상과 표상 없는 마음, 이것만 본다면은,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제 수행 그 방법 중에 생기차제와 원만차제가 크게 나뉘거든요. 생기차제는 아까 그 이생기심의 생기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 측면에만 테크닉으로만 얘기를 드리면은 그 처음에는 생기차제 과정은 이제 일종의 표상을 만들어 놓고 그 표상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그게 첫 예, 번째 단계 수련인데 그게 그 수행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만 차제로 넘어가요. 원만 차제는 이제 어떤 표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심처럼 어떤 표상을 만들 공성 같은 그런 표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상이 있든 표상이 없든 마음이 머무르고 집중하는 건 똑같은데 처음 초보자들은 표상에 집중을 하고 숙달된 사람들은 이제 표상이 없는데도 마음이 머무르고 마음을 집중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수행의 테크닉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표상과 표상 없는 마음만 단순히 이제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생기차제나 원만차제 쪽에 더 해당하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마음이 머무르지 않아야 되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도 결과적으로는 쪽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응모소득이 생기심 할 때는 어떤 한 곳에 집착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내지 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수행하면서 집중하는 거는 그 표상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예. 그 사마타 수행하는 때도 보면은 그 니미타를 처음에 만들잖아요. 40가지 사마타 주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수화풍 중에 뭐 흙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니미타 어떤 표상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니미타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집중도가 강해지면은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초선일 때 있어야 되는 5가지 구성 요소. 그거 제가 다 외웠었는데 금방 떠오르나 모르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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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띠, 수가, 에까 같다 하고 앞에 2가지가 빨리 여러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5가지 요소 중에 자꾸 그 선정의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초선에서부터 2선, 3선, 4선, 5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점점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애가 같다 집중만 남았죠. 윗다가 윗자라다. 윗다가 윗자라, 피띠, 숙가, 애가 같다. 5가지가 선정의 5요소인데 초선에서는 이게 다 있고 2선에서는 윗다가 윗자라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PT가 떨어져 나가면은 3선이고 그 다음에 수가도 떨어져 나가면은 4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표상에 점점 더 집중이 강해진다 그런 거고 그거는 머물러라는 거고 그런 거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내라 할 때의 머무름하고는 다른 개념이게 되는 거죠. 응무소주하는 거는 나쁜 건데 수행할 때에 머무는 거는 집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좋은 측면이고 그 다음에 무경 스님이 어른 스님들이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한순간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스위치신경망을 알아차리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예. 이거는 그 주장자를 내려치는 거는 어떤 깨달음을 깨치기 위해 가지고 깨달으라고 뭐 하는 거죠. 예.
뭔가 화두를 들고 계속 수행하는 제자한테 주장자를 내려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어떤 생각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라. 알아차림하라는 단순한 그거보다가도 어떤 네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그 논리를 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어떤 논리를 깨달아라. 대성에서의 깨달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갖고서 계속 그 논리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래 가지고는 세상 이치를 아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 그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논리를 보는 한 차원 높은 논리의 눈을 가져라. 그게 주장자를 내리칠 때 하고 이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인공지능과 미래하는 것은 그분의 설명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벗어나는 논리의 마음, 이거를 우리 인간의 뇌는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논리가, 회로가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선형의 논리를 따라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인간의 뇌는 11차원의 공간에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어떤 쪽으로 리니어하게 가더라도 한 차원 높은 공간에서 그 나아가는 논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 갖는 굉장히 위대한 성능이고, 그것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세상이 나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나아간다는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높은 차원에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스스로 깨쳐야 되니까. 그런 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몽둥이로 한 대 등을 딱 때릴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예, 좀 남았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요. 예, 그 수행법 중에 그 관음보살 이근 원통 수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 테크닉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음악을 딱 듣더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듣는 것은 이제 의식이 듣고 내가 그걸 인지하겠지만은 그 인지하는 그 노모의 그 근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숙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들으면 음악이 이제 그냥 귀에서 들리겠지만 조금 숙달되면 이게 귀에서 바깥에서 음악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내 안쪽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가 딱 거쳐서 이제 완전히 끝에 가면은 이제 소리가 완전히 안에서 들리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선으로 치면 이제 딱 깨달음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근데 예, 그 뇌과학을 제가 이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 배우는 건 참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뇌과학은 자꾸만 뇌를 가지고 전체를 다 포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관음모살 이건 원통 수행 같은 걸 이렇게 쭉 해보면서 그 바깥 소리 인지하는 이걸 가지고 수행을 다 해봐도 뇌만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70과 80도 이제 뇌 전체로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건 데는 60까지는 분명히 뇌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70이나 80을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제가 나중에 발표를 한다면 그 부분을 발표할 생각인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뇌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제가 보건데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얘기 같은 것도 논리적인 그 뇌에서 일어나는 깨달음 얘기하실 때도 논리적인 뇌에서 일어난 그 외 아까 제가 하나 흥미롭게 본 부분이 뇌 구조를 보니까 본능이 올라오는 부분이 이 뇌 맨 아래쪽에 하고 아래쪽 통로하고 이렇게 예, 연결된 어떤 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 어떤 제가 보건데 어떤 해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힌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뇌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면은 상당히 그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뇌가 단순히 그냥 컴퓨터의 그 CPU처럼 모든 걸 하는 기능이 아니라 뇌도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뇌도 일종의 그 클라이언트처럼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분도 논리 이런 거는 이제 뇌에서 일어난다 치더라도 논리 외적인 어떤 그렇게 일단 아까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건 뇌가 하는 일이지만은 그 소리가 갑자기 바깥에서 들리는 게 이게 가짜고 안에서 들리는 게 진짜고 하는 걸 느끼는 이런 부분은 뇌하고는 관련 없는 어떤 다른과 그와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불교적인 의견입니다. 예, 예. 아주 하여간 흥미로운 그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들은 토론이 더 돼가지고, 아주 활찬 그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이제 뇌에서 일어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는 정점일 따름이고 사실은 마음은 몸 전체로 표현이 되죠. 저장도 사실은 몸 전체에 저장이 된다고 봐야 되죠. 뇌라는 것은 주변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퍼져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경험은 우리 오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감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거고, 그것에서부터 물밀듯이 파도가 쳐서 들어와서 뇌에서 어떤 뇌신경회로를 바꾸는 게 그게 정점이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신경망이 흩어진 그 신경망 전체가 뇌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 경험 자체가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그 상황을 저장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게 다시 회상될 때도 뇌 자체만 뇌 활성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몸이 다시 활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을, 소름 끼치는 상황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됐다면은 나중에 다시 그거를 회상하면은 다시 소름이 끼치잖아요. 단지 그 정도가 좀 약해졌을 따름이죠. 결국 우리 몸 전체가 기억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도 몸 전체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뇌에 한정해가지고 모든 마음 현상이 뇌에서만 일어난다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그런 설명이고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휴일인데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